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기출타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해설 강의입니다. 20회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인데 임목에 관한 법률은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걸 중개하는 개업공개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1번 지문.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임목은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토지를 처분해도 임목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이게 틀리네요. 미칩니다. 이게 물상대의성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저당권자가 불척의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임목, 매각대금을 베어내가지고 팔아먹었다면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있는데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임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법을 준용한다. 여기서 이 법이 뭡니까? 이 법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옳은 내용이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토지거래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담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용 의무의 이행명령을 담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이죠. 맞습니다.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휴게 음식점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일부니까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죠. 근데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부과 대상이 아니고요. 이행강제금. 3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됩니다.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부과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요.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할 때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이행명령을 해야 되죠.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에 한 번씩 부과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X네요.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죠.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 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하고 끝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31번 문제. 1번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이 아니라 신청한 다음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1할과 기준금리의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그래서 틀렸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동의받아서가 아니라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예, 동의 없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의 받은 경우에는 거절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법이 무슨 법입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